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국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죠. 전쟁 위험국, 계엄령 국가, 내란 중인 나라라는 편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1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JFK 공항보다 10배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에 입이 떡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 이 학생들은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한국 대학 진학을 결심하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명문고 학생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저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하버튼 아카데미에 다니는 에밀리안 로웨이입니다. 올해로 졸업반이 된 저희에게는 매년 한 주간의 해외 수학여행이라는 전통이 있었죠. 작년 선배들은 런던의 금융가를 다녀왔고 재작년에는 도쿄와 오사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선지가 발표되는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왜 전쟁 위험국으로 가야 하는 거야? 제 옆에 앉은 절친 다니엘 모스가 속삭였습니다. 학급 대표인 소피안 그리어도 고개를 저으며 뉴스에서 계엄령 얘기 나오는 나라 아니야?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혼란 상황을 봤거든요. 내란 조사까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북한과의 분단 상황, K-팝,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한국 상황이 안정된 건가? 다니엘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파리나 로마 같은 유럽 도시들을 기대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로 가야 한다니 말이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한국이 내란 상황 아니야? 학생들을 그런 곳에 보내는 게 맞나? 라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는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죠. 학부모 설명회는 거의 항해 집회 수준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왜 굳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로 가야 하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고, 다른 아버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따졌어요. CNN에서 한국 계엄령 뉴스 봤는데 정말 안전한 거예요? 한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무리 현재는 상황이 안정되었고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득해도 냉소적인 시선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하고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거기다 내란까지. 한 학부모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렇게 불만과 불안감 속에서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큰 기대 없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한국이 과연 안전하고 우리가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하는 의구심으로 가방을 쌌죠. 떠나기 전날 밤 다니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뉴스 상황 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자라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의 편견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에서 출발하며 봤던 혼잡하고 노후된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천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 반짝반짝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항이야? 다니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시설들이었습니다.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해주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화장실도 JFK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대적이고 청결했습니다. 와이파이가 공짜네. 소피안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놀라워했어요. 속도도 믿을 수 없이 빠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느리기로 유명한데 말이죠.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줄을 서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JFK에서 출국할 때 2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이 영어로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튼 아카데미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학생이 입을 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미국 발음이었거든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3학년 박혜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버디가 될 거예요. 해림의 영어 실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억양이나 문법, 심지어 미국 젊은이들이 쓰는 슬랭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어요. 저희 중 몇 명보다도 더 유창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2년 정도 시애틀에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배웠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표지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 공항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해림에게 물었습니다. 2001년에 개항했어요. 하지만 계속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20년도 넘은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JFK는 1948년에 지어졌는데도 시설이 훨씬 낙후되어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나라가 정말 여기가 맞나? 공항만 봐도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해림이 저희를 안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미국 학생들 못지않게 당당했습니다. 첫인상부터 계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에서 나왔을 뿐인데 벌써 이런 충격을 받다니 앞으로 일주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탄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좌석마다 개별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시내버스에 이런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버스에 와이파이가 기본으로 있다고? 다니엘이 신기해하며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통 상황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도로는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차선 변경도 신호등 준수도 완벽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질서였죠. 클렉슨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소피안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해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에요. 특히 서울은 CCTV도 많고 단속도 엄격하거든요. 버스 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조화롭게 배치된 고층 빌딩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건물들 언제 지어진 거예요? 제가 해림에게 물었어요.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지어졌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거리도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보도도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뉴욕의 지저분한 거리와 비교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드디어 서울국제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고등학교라고? 미국의 웬만한 대학교보다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학교 건물부터 완전히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깔끔한 외관의 조경도 완벽했습니다. 하버튼 아카데미도 명문이라고 자부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면 좀 낡아 보일 정도였어요. 우와, 저기 수영장도 있어. 다니엘이 건물 안쪽을 가리키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실내 수영장이에요. 체육관도 2개 있고요. 해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학교 내부 투어가 시작되자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서관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과학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특히 AI 학습실이라는 곳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 맞춤 학습 시스템이에요. 해림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하죠. 음악실에는 최신 디지털 악기들이 즐비했고 미술실은 디지털 아트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리 실습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소피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체육관을 둘러볼 때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농구 코트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넓었고 최신 운동기구들로 가득했어요. 수영장은 올림픽 규격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미국에서 자주 보는 수업 중 딴짓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했어요. 수업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진지하게 학습에 임하고 있었어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을 보고도 놀랐어요. 메뉴가 정말 다양했고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식 자유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학습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하루 종일 학교를 둘러보고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뒤처진 건 우리가 아닐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여기서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다니엘과 소피안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해림이 제안했습니다. 홍대 야경을 보러 가볼까요?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뉴욕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부모님이 외출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특히 맨해튼 같은 번화가는 밤에 정말 위험하다고 늘 듣고 자랐습니다. 밤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소피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정말 안전해요. 특히 홍대는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더욱 활기차죠. 오후 11시경 홍대 거리에 나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요. 특히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게 쇼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기 봐, 여자애들이 혼자 다니고 있어. 다니엘이 신기해하며 가리켰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편안하게 옷가게를 구경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리 곳곳에는 24시간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정말 24시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해림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대부분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해요. 새벽에도 필요한 걸 살 수 있죠.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서 야식을 사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맥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배달 오토바이들이었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새벽에도 배달이 되나요? 소피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24시간 배달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요. 치킨, 피자,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새벽에 주문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고 배달도 거의 불가능해요. 치안 때문이죠. 길거리에서 경찰을 봤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총을 차고 있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총을 안 차고 다녀요? 다니엘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일반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죠. 해림의 설명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항상 총을 차고 다니는 게 당연한데 총 없이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카페들도 문을 열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밤에 외출하면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했는데 카운터에 놓인 팁박스가 텅 비어 있는 걸 봤어요. 팁을 안 받나요? 제가 물어보니 직원이 웃으며 한국은 팁 문화가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비스가 좋은데도 팁을 받지 않다니 이것도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팁이 거의 의무인데 말이죠. 새벽 2시가 넘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웠어요. 언제든 나가서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경험 절대 못해. 다니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뉴욕의 밤거리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안전함이었어요.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벌써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림이 저희를 홍대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문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일렌 오더예요.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낼 수 있어요. 해림이 시연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앱으로 메뉴를 고르고 카드를 등록해서 결제하니까 몇 분 후에 음료가 나왔습니다.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카페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소피안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1분 단위로 정확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철에 탔는데 이것도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내부도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터져 다니엘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몇몇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 노래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 해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예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곡이죠. 소피안의 눈이 반짝였어요. BTS. 저도 알아요.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K-팝이 인기였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듣고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소피안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봐. K-팝 스토어. 정말 거대한 K-팝 전문 매장이 있었습니다. SM, YG, HYB 등 기획사별로 구분되어 있고 온갖 굿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들어가 봐도 돼요? 소피안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자 소피안과 몇몇 친구들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앨범, 포토카드, 의상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옷과 같은 거예요? 한 친구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계산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스캔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직원의 도움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해림의 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함께 따라갔는데 키오스크에서 접수하고 QR코드로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하고 가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다니엘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뉴욕에서는 병원 가려면 미리 예약하고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일에 가서도 금세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방전을 QR코드로 스캔하니까 자동으로 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끝났어요. 기술이 정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쇼핑몰에 갔는데 여기서 K-팝의 진짜 위력을 실감했어요. 매장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이돌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완전히 K-팝에 빠져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야. 심지어 화장품 매장에서는 K-뷰티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이 사용한다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녁에는 K-팝 댄스 체험까지 했습니다. 홍대의 한 연습실에서 전문 강사가 BTS의 안무를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 소피안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K-팝 문화까지 더해져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걸리는 일들이 여기서는 몇 분 만에 해결되었어요. 정말 기술이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분 안경점 사건과 예상치 못한 만남. 사흘째 되는 날, 해림이 저희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게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예요라며 설명해줬어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빌딩들과 다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프리스비를 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던진 프리스비가 제 얼굴을 직격했고 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며 렌즈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오, 맙소사. 다니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과했어요. 안경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라 완전히 장님이나 다름없었어요. 미안해, 에밀리안. 어떡하지? 여기서 안경을 어떻게 맞춰? 다니엘이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해림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30분이면 새 안경 맞출 수 있어요. 뭐라고? 소피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의 안경을? 미국에서는 일주일도 걸리는데?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농담이죠? 시력 검사부터 렌즈 제작까지 30분에? 정말이에요. 강남에 가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안경점들이 많아요. 친구들은 모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해림, 그건 좀 무리 아닌가?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경 없이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의 한 안경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였어요. 미국의 안경점들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사 김준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준호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그의 친절한 미소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이 부서져서 급하게 맞춰야 해요. 제가 부서진 안경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력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시력 검사가 시작되자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라이브로 중계해볼까? 정말 30분에 되나 보자고. 준호의 전문적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꼼꼼하게 시력을 재고 제게 어울릴 만한 프레임을 추천해줬습니다. 이 프레임이 얼굴형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준호가 몇 개를 골라주며 말했어요. 프레임을 고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준호는 서울대 의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친절한 데다 외모까지 훌륭했습니다. 의공학을 전공했는데 왜 안경사가 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보람 있어서요. 준호의 대답에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렌즈 가공이 시작되자 친구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최첨단 장비로 정밀하게 렌즈를 깎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장비 못 봤는데? 다니엘이 감탄했어요. 정확히 27분 후 새 안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쓰는 순간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피팅도 완벽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만 원입니다. 달러로는 약 60달러 정도요.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뉴욕에서는 같은 수준의 안경이 600달러는 좋게 나올 텐데 정말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소피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피안이 촬영한 라이브 영상이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30분의 안경 제작. 가격이 정말 60달러. 이거 실화냐? 준호가 계산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네주는데 손이 스칠 뻔했어요. 안경점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새 안경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준호에 대한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에밀리안, 네가 한국 남자한테 반한 거 아니야? 다니엘이 놀리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피안이 올린 라이브 영상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30분 안경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영상이 하버튼 아카데미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에밀리안, 내 영상 조회수 봤어? 다니엘이 핸드폰을 흔들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벌써 5만 회 넘었어. 댓글들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 진짜 30분의 안경이 나와. 가격이 60달러라고. 말이 안 돼. 나도 한국 가고 싶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어요. 해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안, 큰일 났어요. 너희 학교 친구들이 안경점에 몰려오고 있다고 준호 오빠가 연락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하버튼 아카데미 학생들 중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대거 그 안경점으로 몰려간 거였어요. 소피안의 영상을 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진 거죠. 급하게 안경점으로 달려가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동급생들 2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에밀리안, 내가 여기 왔구나. 학급 친구인 제시카가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안경 맞추려고 왔어.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미안해요. 저희가 영상을 올렸더니 이렇게 됐네요. 제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대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지점들과 연락을 취해서 분산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점에 5명, 홍대점에 5명, 명동점에 10명 보내드릴게요. 준호가 체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각 지점마다 영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모든 학생의 안경을 당일 제작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다 가능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의 안경 제작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각 안경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미국 학생들이 30분 내외로 새 안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일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미국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 안경점 기술에 감탄. 30분의 기적, 한국 안경 산업의 우수성 입증. 심지어 미국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의 안경 제작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준호도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서비스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준호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언론 인터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었거든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준호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도 궁금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버튼 아카데미에서는 한국 안경 투어라는 농담이 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안경 맞추기를 필수 코스로 넣는다는 거였죠.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어. 다니엘이 놀리며 말했어요. 소피안도 계속해서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K-팝 체험, 한국 음식, 디지털 서비스들까지 모든 게 화제가 되었어요. 준호와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라는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한강에서 만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제 한국 여행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처음 왔을 때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감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로맨스까지 생겨난 거였어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와 한강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설렜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습니다. 에밀리안, 내가 한국 남자랑 사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다니엘이 놀리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저녁 8시 한강공원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 심장이 뛰었어요. 마지막 밤인데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가 시작되자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뉴욕의 어떤 야경보다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준호가 물어봤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죠. 준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준호는 정말 똑똑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꿈도 확고했어요. 나중에 의공학 지식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작별의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에밀리안.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원래는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미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만나고 싶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니 현실감이 들었어요. 곧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국 대학교에 지원해 볼 생각은 없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곳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어요. 에밀리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 말이에요. 진짜 고려해 볼게요. 제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기념품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한국 전통 놀이개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한강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준호와 함께 걸었던 그 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내일 공항까지 배웅 가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제발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반했고 준호라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겼어요. 일주일 전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떠나기 싫어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다니엘과 소피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진짜 다시 오고 싶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학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요.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달콤하고 아쉬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저에게 JFK는 정말 낡고 불편해 보였어요. 진짜 여기가 미국 최고의 공항이었나? 다니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준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그의 안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였다고?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30분에 안경을 만든다고? 그것도 $60에?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리니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소피안이 올린 한국 체험 영상들이 학교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까지 저희를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나요? 교장 선생님이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정말 편리해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포함해 몇몇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에밀리안, 내가 한국어 수업 첫 번째 수강생이 되는 거 아니야?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준호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진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대학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보내준 서울대학교 입학 정보를 보니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외국인 특별 전형도 있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도 많았어요. 한국 대학교에 가겠다고?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결국 지지해주기로 하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해봐라.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라는 건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안전한 밤거리,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빠르고 정확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준호와의 화상통화에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기쁜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꿈 같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가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맨해튼의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각각의 매력과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 저는 서울로 떠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미국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국 대학교 진학까지 고려해 볼 만큼 한국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미국 학생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